그러면 분리 레이쇼가 3대1이면 이 올터네이터는 2400 rpm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엔진을 이제 엑셀을 밟게 되면 이제 rpm이 올라가겠죠. 그럼 800에서 2000을 올라가면 300 rpm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 이게 6000 rpm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생산이 되는 전기도 여기서 지금 800에서 2000이 올라가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이게 83, 24 하면 2배 반 좀 올라갔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전류가 1이라고 하면 여기도 2.5가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회전 때의 출력은 얼마이며,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에서는 2000 rpm 내외에서 최대 출력이 나오도록 돼 있고요. 3000 rpm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2000 rpm에 1.5배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얼터네이터 출력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그 회전 상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가 하는,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통상적으로 엔진이 아이들 공회전 시에는 이 올터네이터 출력이 있었죠. 아까 말하면은 벤츠 스프린터는 160 암페어, 180 암페어인가? 180 암페어. 시에나는 160 뭐 이렇게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아이들 시 나올 수 있는 출력은 대개 30%입니다. 잘 나와봐야 50% 출력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도 20도였을 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더운 여름날 뭐 엔진 켜놓고 그러면 보넷이 점점점 뜨거워지겠죠. 그러면은 이 올터네이터의 출력도 계속 급감을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엔진 안에 내부가 뜨겁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터네이터 앞에다가 쿨링을 반드시 해주도록 여기다가 선풍기를 코앞에다 달아놓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터네이터는 자석이기 때문에 고속을 회전을 하게 되면은 브러시가 많이 닳겠죠. 브러시라고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대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로터가 돌아갑니다. 여기 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닳게 되고요. 또 이제 열이 되니까 마찰열도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석이 원활하게 전류를 생산하지 못하게 돼서 뜨거운 또 온도하고 상당히 많은 관련 사항이 있는 것이 올터네이터입니다. 자, 여기 보는 이제 그래프는 일반적인 것이지 차량마다 약간씩 곡선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거라고 제가 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고요. 인터넷에 어떤 이제 자동차 연기 기관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정성스럽게 가급적 비슷하게 지금 판서를 위해서 여기 갖다 놓은 거고요. 자, 이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RPM이 500인 자동차부터 시작을 했어요. 500에서 이제 RPM이 이제 엔진을 실으면 500 또는 750 뭐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시작점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차인 경우는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500짜리도 있나 봐요. 하여튼 500 RPM 돌아가서 3000, 2500, 3000 RPM까지 이제 갔을 때에 이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이 통상적인 27도 평상 온도 있을 때의 전류의 생산량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뭐 극단적으로 500 RPM, 아주 상당히 이제 RPM이 좀 낮을 때에는 최대 이 올터네이터 용량의 10% 정도밖에 생산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차는 이제 800 RPM 이쯤 돼요. 이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0% 정도 내외 정도 제 차는 시에나는 그렇게 생산이 되는 것 같아요. 뭐 800인지 900인지 그 바늘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저도 그거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뭐 800에서 900쯤 먼다 치면은 한 이 정도 한 5, 60% 정도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고 그래프에 의하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차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론 RPM이 높으면은 전기가 많이 나겠죠. 기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량을 설계할 때 상관관계고,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쭉 이제 악셀을 밟게 되면 뭐 1000 RPM, 1500 RPM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쭉 올라가지만 악셀이 2000까지 간다고 그래서 1500에서 2000까지 생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충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1500에서 2000 그리고 2400이 쭉 가야 거의 대부분 차량들의 90% 내지 95% 정도의 자기가 갖고 있는 최대 출력을 낼 수 있지요.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보면 아이들 상태에서는 많아야 뭐 대충 30에서 50 정도 범위 내에서 전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1500 rpm 정도를 넘어서 2000 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거의 90% 정도의 얼터네이터가 갖고 있는 최대 출력치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3000 rpm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열만 많이 나지 실제 전류량이 그렇게 더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맥스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용량의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학술지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을 했을 때 27도씨 이 통상적인 온도에서 이 아이들 운행을 다 계산을 했을 때에 대개 평균 한 74% 정도의 그 얼터네이터의 최대 출력치를 우리가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 대개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4분의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운행 중에 운행도 하고 아이들도 하고서 74%를 갖습니다.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여기 파란 선입니다. 이 파란 선. 이거는 뭐냐면 105도씨였을 때의 얼터네이터 온도가 105도씨였을 때의 출력 곡선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출력이 같은 RPM이라도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한여름에 보네트 안에 내부 보네트 안의 온도는 85도에서 90도 정도 됩니다. C. 올터네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풀리 레이시오가 3대1이라고 하면 1500rpm으로 돌리면 4500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 거기서도 엄청나게 불에시해서 그 안에서 내부에서 열이 나겠죠. 그러니까 쉽게 105도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여름에 뭐 에어컨도 틀고 에어컨 틀고 뭐 비도 오면 또 와이퍼도 틀고 뭐 그러겠죠. 헤드라이트도 켜고 밤에 그렇게 되는데 사실 실제에 올터네이터 내부 온도가 105도가 넘어가게 되면 상당량의 74%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거의 뭐 60% 정도도 우리가 그 규격 최대 전력보다도 그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보면 160A에 0.6이면 얼마예요? 96A 정도네. 그죠? 100A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헤드라이트도 켜야 되고 오디오도 돌리고 와이퍼도 돌리고 그리고 납산 배터리도 충전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빼가지고 또 뭐죠 우리 2차 아니면 보조 배터리도 충전을 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겨울철, 여름철 온도 특성 또 우리가 그 차량의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어떤 RPM의 정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올터네이터의 또 최대 출력 양들 여러 가지 것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50A짜리 주행 충전기 갖다 붙이고 또 뭐 인산철 뭐 300A를 갖다 붙인다 그래가지고 충전이 다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하게 충전 전류를 뺏게 되면은 올터네이터도 힘들어서 브러시나 수명에 관계가 되고요. 둘째는 또 뭐냐면은 인산철 배터리, 아니 납산 배터리에 되는 시동용 배터리의 전류를 뺏어다가 또 충전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차의 시스템 설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조금 정리를 해놓을게요. 공회전 시에는 우리가 대개 자기가 갖고 있는 올터네이터의 3분의 1 정도 출력밖에 안 나온다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건 언제? 27도씨일 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덜 나오겠죠. 둘째, 또 아이들 시에는 가급적 시동을 켜놓고 거기다 또 헤드라이트 켜고 와이퍼 돌리고 아이들 시에 그냥 차량이 운행 중인지 알 때는 이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이 이제 오랫동안 써가지고 차의 내부가 올라가고 그리고 올터네이터가 일을 많이 해서 내부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그런 때에는 평균 우리가 한 보수적으로는 50%, 한 60%의 맥스 출력에서 60%밖에 안 나온다고 계산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올터네이터도 괴로운데 계속 뒤에서 올터네이터에 이제 스트레스 주는 일들을 많이 하시죠. 물론 이제 급속 충전을 하고 조그만 티코 같은 데다가 50A짜리 충전기 달아놓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엔진도 RPM이 올라가고 또한 더불어서 그거를 감당해야 될 올터네이터도 얼마나 고생스럽고 과열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납산 배터리에서 모자란 것도 또 빼가지고 보조 배터리로 또 전원을 넘겨줘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좋지 않은 영향들을 펼치게 됩니다. 일단 기아 세도나가 한국에 있는 차니까 이게 이제 90A짜리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엔진이 뜨거워지면 한 45A밖에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뭐 많아야 한 50이나 좀 괜찮다면 60 정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또 차량이 또 살살 달릴 때하고 세게 달릴 때하고 또 다르거든요. 앞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또 그 식혀주는 또 양이 다르니까 하여튼 대충 봐서 한 50에서 보수적으로 50에서 그리고 뭐 넉넉 잡고 한 60% 정도 선에서 맥스밖에 못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라면은 더운 여름에 90A 중에서 한 45에서 50A밖에 못 쓰는데 우리가 20A를 주행 충전기를 위해서 만약에 빼쓴다. 그거 같으면은 나머지는 한 30A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라디오 틀고 그거 갖고 워터펌프 돌리고 그거 갖고 스파크 전기 뿌려주고 뭐 등등등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암페어가 나오는데 20A 주행 충전기도 어느 정도 무리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제 시에나 같은 경우 제가 볼게요. 160A짜리가 붙어 있지만은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는 올터네이터가 80에서 많아요 90A 정도 나오겠죠.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 30A 정도 주행 충전기를 쓰고 나머지 50이나 60A를 다른 데다 돌려주도록 ECU가 돌려주도록 하면은 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40A짜리 이 주행 충전기를 써도 좀 괴로울 것 같아. 그렇지만 20A 쓰면 좀 넉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판단을 하셔서 자기 차에 다소 무리를 주고 쓰시든지 많이 무리를 주고 쓰시든지 아니면은 가볍게 쓰시든지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충전 스위치를 달아갖고 있습니다. 보통 차량의 시동을 켜게 되면은 조금 있다가 바로 차량 그 올터네이터에서 충전 그 아이솔레이터가 연결이 돼서 전기가 들어가서 충전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동 후 약 15분 후에 매뉴얼로 스위치를 여주면은 그때 아이솔레이터가 동작이 돼서 전류가 올터네이터 전기가 인산철 전기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본래 시동 배터리는 나중에 이제 또 한번 공부를 얘기를 꺼내 보겠습니다만은 시동 배터리는 한번 시동을 켜게 되면은 15분 정도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15분 정도를 운행을 해줘야지 다시 충전이 돼서 다음 시동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시동을 켜게 되면은 시동을 켜는 순간 CCA라고 해서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콜드 크랭킹 암페어라고 그래가지고 시동 배터리에서는 시동 배터리하고 뒤에 있는 보조 배터리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동 배터리에서 급작스럽게 많은 전기를 그 시동 모터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시동 배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상당량 부분의 전력을 급작스럽게 끄집어서 내가지고 크랭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충을 해주려면은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류가 그 시동 배터리로 들어가서 빨리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다음 시동 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개 룰 오브 덤이라고 그러죠. 대개 15분 정도 주행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점점 시동 배터리가 거의 만충 상태로 올라가서 그 다음 또 시동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시동을 한번 켜고 15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스위치를 여서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공회전 시에는 불가피하게 충전을 해야 될 경우에는 모든 기기를 다 끕니다. 뭐 헤드라이트, 와이퍼, 디프로스터, 뭐 윈도우도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고 가급적 공회전 시에 그 시동용 배터리하고 인산전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올터네이터가 전념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과다 충전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ECU에서 자동적으로 배터리 전압이 시동용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은 ECU에서 자동적으로 엔진 RPM을 올립니다. 800이 아이들이 800이라 치더라도 보여주면 이게 850, 900 조금씩 올립니다. 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류가 어디서 뭐 하늘에서 내려오겠습니까? 당연히 휘발유 태워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꼭 여러분이 이제 좀 숙제로서 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기 자동차에 도대체 올터네이터가 얼마가 나오느냐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저 매뉴얼에 사용자 안내서에 나와 있는 경우의 차도 있고 또 없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알고 계시는 게 자기 차에 올터네이터 맥스 전류가 얼마나 나오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서에서.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충전을 잘 안 하는 충전 스위치를 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뜨거운 여름날에는 잘 안 합니다. 뭐 아리조나를 달린다든지 뭐 그렇죠.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차가 뭐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엔진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차 안에는 뜨겁고 그럴 때는 저는 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올터네이터를 생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간과 비가 내리고 겨울철 때도 잘 안 합니다. 야간에는 헤드라이트 켜야죠. 비가 오면 와이퍼 돌려야죠. 겨울철 되면은 또 히터 틀고 또 심한 경우는 또 디프로스터도 걸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이 충전용이 아닌 전류들을 많이 써야 될 경우에는 충전을 가급적 안 해버리고 꺼버립니다. 자, 시동용 그리고 또 하는 좋은 방법으로는 시동 배터리의 전압 모니터를 한번 그 대시보드 어디 근처에다 선을 끌어가지고 우리 시동 배터리 전압을 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걸 다 켰는데 그 시동 배터리에 걸려 있는 전압이 차가 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13.8V, 7V, 6V가 안 되고 13.2V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올터네이터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시면은 선을 끌어가지고 대시보드 앞쪽에다 조그만한 뭐 한 5,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하나 볼트미터를 사다가 시동 배터리 쪽에서 들어오는 전압을 보시는 것도 좋은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를 인산철 배터리를 항상 가급적 만충 상태에 가깝도록 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충전하는 전류가 적어들겠죠. 보조 배터리가 예를 들어 20%밖에 안 나온다면 엄청나게 여러분이 만약에 주행용 충전기를 40A라면 40A를 다 끌어서 다 쓰려고 잡아당길 겁니다. 전기를. 그런데 만약에 이제 90% 정도 됐다. 예를 들어서 보조 배터리가 그렇게 되면은 뭐 제 생각으로는 뭐 많아봐야 한 15A. 이게 지금 280A나 300A짜리 배터리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봐야 15A 정도밖에 가져가지가 않습니다. 충전 이제 뭐 배가 부르니까 충전 전류를 많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그 SOC 충전 상태에 따라서 잡아 끌어오는 전기량이 소요되는 충전 전기량이 적기 때문에 올터네이터가 조금 더 고생하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많이 썼을 때에는 전기를 보조 배터리를 많이 썼을 때는 항상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올터네이터가 고생하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종합 검진해 보고 생각해 보건데 보조 배터리 충전 전류로는 제가 보기에는 20A가 차종 불문하고 뭐 조금 SUV든 뭐 벤이든 큰 차든 뭐 좀 어떤 차든 대개 20A 정도의 보조 배터리로 이제 주행 중 충전기를 20A 정도로 공급하는 게 가장 크게 무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0A짜리 쓰시는 분은 좀 자기 차량을 좀 잘 고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뭡니까 파워뱅크를 휴대용 파워뱅크를 C거잭에 꽂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C거잭에는 10A가 전격입니다.
10A가 전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10A가 전격인 C가잭에다가 뭐 50A짜리를 갖다 걸고 그러시면은 C가잭 휴지가 나가든지 뭐 어떻게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얼터네이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제 고생하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돌아다 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써니였습니다.